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핫 캐리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트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러한 인터페이스 트랩에 캐리어가 트래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라이프타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핫 일렉트론 중에서 우연히 옥사이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옥사이드의 배리어를 뛰어넘어서 결과적으로 게이트까지 도달하는, 즉 게이트 전류를 만들어내는 핫 일렉트론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핫 캐리어가 게이트 전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핫 캐리어가 이 옥사이드 층에 인터페이스 트랩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트래핑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에너지가 큰 핫 일렉트론들이 옥사이드를 뚫고 지나가면서 여기에 인터페이스 트랩을 추가적으로 형성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 핫 캐리어가 발생할 수 있는 전압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수초에서 수천 초까지 쭉 유지를 시켜본 것이 되겠습니다. Y축은 그때 발생하는 인터페이스 트랩의 덴시티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타임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인터페이스 트랩의 덴시티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핫캐리어가 이 옥사이드 층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서 인터페이스 트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트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강의에서 전부 다 요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처음에 제시되었던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유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리콘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리콘 옥사이드 층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원자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실리콘과 산소 원자들이 서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의 실리콘 원자들은 이렇게 결합을 하지 못하고 이 빈 결합 상태를 남겨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댕글링 본드라고 부른다라고 이미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러한 댕글링 본드는 인터페이스 트랩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주변의 전자들이 실리콘을 흐르다가 이런 곳에 트래핑 되어서 잡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옥사이드 층에 마이너스 차지들이 누적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트랩에 전자가 트래핑 되면은 모스펫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페이스 트랩의 덴시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적으로 수소가스를 불어넣어주면서 어닐링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즉 수소가스, 정확히는 포밍가스라고 부르는데요. 포밍가스를 우리가 불어넣어주면서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수소 원자들이 이렇게 댕글링 본드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댕글링 본드들을 제거를 해주게 되겠고 따라서 인터페이스 트랩의 덴시티가 어느 정도까지는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핫 캐리어가 인젝션 되면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옥사이드 층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 원자로 어떻게 보면 땜빵을 해놓은 이런 결합들을 핫 일렉트론이 다시 끊어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합들이 다시 끊어지면 결국은 다시 댕글링 본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고 인터페이스 트랩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렇게 인터페이스 트랩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증명 과정도 있고 모델도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제가 가장 간단한 그리고 가장 초기에 나왔던 것을 한번 예를 들어봤고요. 우리 강의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트랩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일단은 핫 캐리어가 트랩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트랩의 전자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차지를 띈 어떤 전하층이 옥사이드에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모스펫에 어떠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캐리어가 만드는 옥사이드의 트랩에 캐리어가 트래핑 되면, 즉 전자가 트래핑 되면은 마이너스 차지를 띈 전하층이 옥사이드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인 전하 때문에 결국은 VT가 바뀔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드레인 커런트가 바뀔 수도 있겠고 트랜스 컨덕턴스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즉 핫 캐리어 때문에 옥사이드 층에 어떤 데미지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핫 캐리어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데미지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디자인했던 그런 회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즉 임계점이 되면은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는 지금 핫 캐리어 스트레스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실선이었던 모스펫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핫캐리어 스트레스가 지속됨에 따라서 점점 VT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VT가 증가되고 나면은 같은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는 드레인 커런트가 감소되게 되겠고요. 원래 우리가 이러한 VT나 드레인 커런트를 기준으로 회로를 설계했다면은 핫캐리어 스트레스가 진행되면서 점점 회로 동작이 이상해지거나 결과적으로 어느 시간 이상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원래 디자인했던 회로대로 전혀 동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자 엔지니어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회로 디자이너에게 다음과 같은 모스펫 특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때 이러한 특성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즉 디바이스의 수명까지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즉 이 디바이스는 어느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라이프 타임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도 줘야만 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자제품, 반도체 소자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라이프 타임을 가지도록 목표를 두고 제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모스펫을 만들었을 때 10년 동안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동작 전압 조건이 무엇인지도 같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소자 엔지니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디바이스의 라이프 타임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의 라이프 타임을 정의하는 방법은 소자의 목적이라든지 혹은 소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델타 VT나 드레인 커런트나 혹은 트랜스 컨덕턴스의 변화량으로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델타 VT가 어느 특정 값 이상으로 변했을 때 그 시점을 라이프 타임으로 정의하거나 드레인 커런트의 변화량이 혹은 트랜스 컨덕턴스의 변화량이 얼마 이상이 되었을 때를 라이프 타임으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라이프 타임과 핫캐리어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해해 보았듯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일어날 정도로 뭔가 강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었을 때 핫캐리어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핫캐리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는지는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의 양으로서 측정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핫캐리어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인터페이스 트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라이프 타임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결국은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와 라이프 타임에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발생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쪽 그래프와 같이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를 측정을 해보고 그때의 이제 디바이스 라이프 타임을 측정을 해보면은 지금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 값이 감소되면 감소될수록 라이프 타임은 증가된다. 즉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결국은 핫캐리어가 디바이스의 수명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얼마만큼 핫캐리어가 발생하였는지는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를 모니터링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바이스 라이프 타임이 10년을 넘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디바이스 엔지니어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10년 동안을 테스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속 테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를 배울 때 다뤄보았듯이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 모델이 다음과 같이 되고, 조금 더 간단하게 VD와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VD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즉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라이프 타임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exponential 마이너스 VD분의 1이 라이프 타임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는 VD를 매우 높인 상황에서, 즉 극한의 상황에서 가속 테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지금 X축이 VD분의 1이니까 이 왼쪽으로 갈수록 VD가 더 센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VD를 극단적으로 높여서 그때 라이프 타임을 측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는 라이프 타임이 매우 짧습니다. 1000초, 10,000초 이렇게밖에 라이프 타임이 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점점 VD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측정 가능한 시간 내에서, 즉 하루나 이틀 사이 안에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리니어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를 얻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를 외삽하여서 10년이 되는 시점, 10의 8승초가 조금 넘는데요. 이 시점까지 왔을 때 그때의 VD 값을 다음과 같이 찾아내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VD 드레인 전압 값을 이 값 이하로만 사용을 한다면은 이 디바이스는 10년 이상의 라이프 타임을 보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바이스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이 가속 테스트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핫캐리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게 됐고, 이 테스트 결과를 외삽함으로써 이 디바이스가 10년의 라이프 타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보통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핫캐리어는 점점 모스펫의 수명을 어떻게 보면 갉아먹는 나쁜 영향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핫캐리어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는 사실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서서히 누적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핫캐리어에 의한 스트레스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점이 큰 특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전에 배웠듯이 LDD 같은 특별한 영역을 만든다든지 디바이스의 핫캐리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압 조건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핫캐리어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고, 현재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가 스케일링 되면 스케일링 될수록 수평한 일렉트릭 필드의 최대값 Emax 값이 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핫캐리어 스트레스 효과를 줄이는 방법 역시 모스펫을 스케일링 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